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했던 지난주 임진강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자기 지역에 있는 환강댐의 수문을 남쪽에 통보도 없이 열어서 물을 방류하기 때문입니다. 전망대 초점에서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임진강 현지를 찾아서 북한의 무단 방류 문제와 임진강 공동 수해 방지 문제 살펴봤습니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덴빈이 북상하던 8월 30일 오전. 경기도의 최북단 연천군. 민통선 가까이 다가가자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댐 하나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곳은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한 군남댐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전방 지역인데요. 이 댐이 임진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일요일 새벽, 임진강변에서 야영을 하던 피서객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 아침 6시쯤 임진강 임진교 부근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직장 동료 5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수문을 열어 강물이 갑자기 불어난 것이다. 북한은 당시 댐이 만수위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 북한 지역에 이제 호우가 내려서 그 환강댐 자체에서 조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방류를 하게 됐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하류부인 우리 측에 통보가 없이 됐기 때문에 무단 방류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류부에서 인명피해가 났던 사고가 났죠. 네. 1년 후인 2010년 임진강 남측 최북단의 군남댐이 완공되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남댐은 임진강의 수위를 조절해 피해를 예방하는 홍수 조절용 댐. 임진강의 3분의 2 이상은 북한 지역에 속하는데, 북한은 여기에 환강댐과 보수준의 소형댐 4기 등 총 5개의 댐을 건설했다. 2007년 완공된 3, 4억 톤 규모의 환강댐이 수문을 열면 임진강의 수위가 올라가고 이곳 군남댐에 비상이 걸린다. 올해도 8월 15일부터 이제 폭우 상황이 있었고, 그 위에 수십 차례 경보방송, 대피경보가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달 중순과 태풍 덴빈이 북상했던 30일 등 북한은 올해도 여러 차례 환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필승교에는 CCTV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필승교의 수위가 3m를 넘으면 임진강 일대에 대피경보가 내려진다. 주변에서 건강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역에 폭우가 내렸던 지난 20일에는 필승교 수위가 위험 수위의 3배에 달하는 9.45m, 30일에는 4.4m에 달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북한 지역인 임진강 상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남방 한계선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로 북한의 방류 사실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댐은 상위의 수위나 유량 이런 실시간 자료를 가지고 이 물량이 언제 들어 예측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댐으로부터 10.5km 위에 있는 남방 한계선에 있는 수위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3m에 이르면 군남댐 통제실에서는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비상 연락을 취하고 5분 안에 강가에 있는 주민과 행락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된다. 예. 불어난 강물이 필승교에서 이곳 군남댐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그 안에 댐 하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곳 임진강변은 여름철에는 행락객들로 붐빕니다. 북한이 상류에 있는 환강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에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북한이 물을 방류하고 이곳에 도달하기 30분 전에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방류 사실을 미리 통보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는 어김없이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 연천 지역을 삼켰습니다. 임진강의 범람과 경기 북부의 수해는 우리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남북은 이미 2002년부터 임진강 수해 방지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정보 제공 등에 합의했다. 그러던 2009년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로 6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임진강 수해 방지에 관한 남북 실무회담이 다시 열렸다. 북한은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2010년에만 사전 통보했을 뿐 작년과 올해에는 또다시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부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의 어떤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든지 가뭄이 되든지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류부의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자원에 관련된 남북 간의 어떤 정보의 공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이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군남댐 건설로 환강댐 방류에 대한 대비 체계가 갖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환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북한은 비가 조금만 와도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둥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강바닥에 쌓이지만 준서를 제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남한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한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자체에 있어서도 상류 쪽의 지자체에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하류 쪽의 어떤 지자체에서 이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이 사전에 방류 사실을 알려주기만 해도 임진강의 홍수와 핵낙객 안전사고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을 거쳐서 흐르는 하천은 임진강과 북한강. 다른 국가들은 이런 공유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로는 1966년에 헬싱키 협약이라고 해서 그 여러 나라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유럽 간에 이제 서로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이제 그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죠. 홍수에 대한 상류 쪽에서의 어떤 홍수 정보를 하류 국가에 알려주는 부분. 그다음에 수자원을 같이 한 상류 쪽에서 우선 써야겠지만 하류 쪽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조절을 해서 같이 공유한다는 것. 이 하천을 같이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틀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강, 하나의 산이 남북으로 연결된 한반도. 남북이 함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무이자 남북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